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 내기 전에 한 번 더 잔소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제목을 외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내 것으로 만들자. 제목과 키워드의 매칭이다. 쓰는 것은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상관없다. 양념, 재료를 선택해서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그러면 전부 다 정답 처리한다. 인문학 문제는 인문학으로 상식으로 소설 쓰자. 뭐 이런 큰 틀을 가지면요 공부가 재밌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도 가죠. 뭐 펄스가 주장했다 이런 건 알 거 없습니다. 1차에서는 필요하지만 2차 실기에서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미해결 과제. 문제점이 미해결 과제다. 이 미해결 과제가 왜 생기냐? 어떠한 정경 현상이 모양이 미해결 과제가 돼서 이제 심리적 요인이죠. 이게 배경, 추억, 해결로 빼는 것이다 라는 큰 틀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각, 각성.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자각, 각성을 주제로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전체성. 게스탈트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체 모양,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짓기, 말짓기를 할 때 전체성, 통합, 자각, 각성, 책임 이런 말을 갖고 이런 게 이제 양념이고 재료죠. 이런 양념과 재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런 걸로 이제 소설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외우지 말고요. 그럼 여기서 전체성. 인간은 전체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통합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자각을 중요시한다. 이런 거 쓰면 인간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형태주의 인간관은. 인간관 나오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그리고 특성이론, 인간관, 특성이론,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다. 아들러,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존재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형태주의는 그냥요 나오면 이런 거 외울 시간 없습니다. 이런 거 게스탈트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게스탈트를 형성한다, 전체성을 중시한다, 자각을 중시한다, 개인의 책임을 중시한다 이런 소설 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외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신경층이다. 신경층. 내면에 미해결 과제를 일으키는 어떤 우리가 보통 신경성이라고 하죠. 제 신경성 환자야. 신경성. 내면의 미해결 과제를 갖고 있는 이 신경성을 양파 껍질을 까는데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홀딱 벗겨내자라고 하는 게 신경증층이다라고 해서 실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층이 있다. 이걸 거짓층이라고 합니다. 거짓층, 허위층, 피상층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거짓층. 다른 사람에게 상투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반응을 하는 층이다. 이것은 게임을 하고 진실한 역할을 그러니까 내면을 가리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투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된 마음을 보이는 것을 거짓층이라고 한다. 이게 뭐 쓸 게 있어요. 공포증,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주위에서 바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층이다.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주위에서 바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왜? 타인의 이렇게 위해서요. 타인의 공포가 무서워서, 타인의 지적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주위에 눈치 보는 거예요. 주위에게 바라는 역할을 연기한다. 거짓된 연기보다 더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얘는 진실되지 못한 반응을 하지만 얘는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더 세죠.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억압하고 역할을 주위에서 바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거짓층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볼 거 없습니다. 또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이 뭐예요? 공포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연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쓰면 됩니다. 공경증, 역할력을 그만두고 자립을 시도하지만 현실에 부딪히지만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다. 억압된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오랫동안 찾아왔던 파괴적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적 갈등, 내적 파열. 그리고 이제 진짜 치료해야지라고 하는 외적 파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게스트 상담의 신경지적 요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3가지니까 다 외울 거 없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 없는 거짓된 상태,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운 상태, 욕구를 나타내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 난곡충, 난곡충을 곤란하다. 그래서 곤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게스탈트 상담의 신경증 요인 5가지를 단계별로 쓰시오 하면 호의증, 공포증, 난고증, 내적 파열증, 외적 파열증. 그래서 이렇게 5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3개만 외우고요. 5개 나오면 이렇게 순서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파 껍질 끝났습니다. 상담의 목적이죠. 각성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 인식을 증가시킨다. 각성, 자각. 자기 인식을 증가시킨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죠. 책임. 내담자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거야. 자세를 버리고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미해결 과제를 고칠 거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내면의 문제니까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각성하고 자각하고. 이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통합. 분열되고 소외된 인격의 부분을 다시 접촉해서 체험하면서 통합되는 거 앞에 얘기했죠. 그냥 통합시키도록 해준다. 소설 쓰는 겁니다. 자립, 성장, 실존적인 삶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나오면 기출에서 3개만 쓰라고 나와요. 여기 다 외울 거 없어요. 3개만 외우면 됩니다. 각성. 통합이 외우기가 좀 어려워? 버려. 그러면 자립. 내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 자원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 자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 사실 뭐 자립이나 각성이나 자각이나 그 말이 다 말장난이죠. 성장하는 거죠. 실존점을 살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실존삼이란 개인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살 수 있도록 실존삼을 추구한다. 이거죠. 목적이. 그래서 3가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각 또는 각성. 2번째,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자. 왜? 실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존적인 삶. 그래서 자각, 책임, 나머지 다 버린다. 근데 공부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맨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이거 패치게도 3개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은 거 3개 딱 외워서요. 딱 그거만. 좀 속된 말 이런 거 있죠. 한 놈만 조지자. 막 이런 말 있지만 참 저도 말할 때 참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냥 얘들만 그냥 조지는 거예요. 다 외울 거 없죠. 얘들만 계속 보면요. 그냥 손이 가야 돼요. 새우깡처럼 새우깡. 손이 가야 돼요. 나왔네. 제목을 외우려겠죠. 제목. 게스탈트 형태주의의 목적. 오케이. 자립. 또는 이게 자립, 성장 이렇게 외운 사람 가고 난 이렇게 외워서 오케이. 자각. 또는 책임. 실존적인 삶. 이것만 계속. 나머지는 철저하게 버리고 얘도 건드리고 얘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법이 많이 나와요. 주요 기법입니다. 또 기법에다 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기법. 얘는 목적이고요. 얘는 기법이에요. 기법. 기법에도 자각이 들어가죠. 얘는 이제 자각이 각성이 더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깨달으려고, 각성하려고. 근데 기법에서는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가 진짜 어떤 욕구를 갖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자각, 신체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환경 자각도 있습니다. 환경 자각이라고 나오면요, 여기는 신체 감각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함. 환경 자각은 환경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함. 말장난이에요. 글짓기 하는 겁니다. 뜨거운 자리가 있잖아요. 뜨거운 자리는 직면이라고도 합니다. 낯 뜨거운 자리예요. 찜질방이 아니라 낯 뜨거운 자리에 돌 짚고 나르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비느자 기법이 있습니다. 1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게스탈트 상담이라고 해서 EBS 상담할 때 많이 나옵니다. 주로 집단 상담할 때도 많이 나오고 개인 상담할 때도 많이 나오고 가족 치료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비의자의 내담자가 미해결 과제를 주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구타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차라리 그랬어요. 고참들한테 차라리 때려라. 일찍 때리고 나 잠 좀 잘게. 맞아야 잘 수 있거든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해결 과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분노스럽고 군인만 보면 무서워요. 이제 제대를 했는데도 군인만 보면 무서워. 이런 미해결 과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게스탈트 상담에서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종이 몽둥이를 갖고 이 고참이 있다고 생각해. 얘 때려. 그리고 이 새끼 네가 죽여버려. 이 새끼 네가 날 때렸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개해줘요? 너 이 새끼 죽여버려! 죽여! 그럼 이제 상담자가 얘 죽었어. 이제 네 마음에서 내보내. 라고 하는 게 게스탈트 치료법에서 비느자 기법이에요. 비느자가 문제가 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일으키는 비느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내보내는 거. 그런데 그래도 못 내보내요. 그러면 상담사가 네가 바보 천치요. 너 지금 제대했잖아. 얘 지금 죽었잖아. 왜 바보처럼 왜 계속 괴로워해? 네가 문제야 임마. 막 물어가는 거지. 이게 낯 뜨거운 자리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낯 뜨겁게 갖고 직면을 통해서 행동을 고치고 마음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는 거. 비느자가 있다고, 비느자의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몰아내는 것은 비느자 기법. 그리고 비느자에 앉혀놓고 직면을 통해서 낯 뜨거운 이 돌직구를 날려서 자각시키도록 하는 거. 이건 뜨거운 자리입니다. 비느자 기법 맞겠죠? 쭉 나옵니다. 여기도 3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보면 더 헷갈려요. 이런 거는 신숙하잖아요. 필기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찍어놓고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상담 비법 3가지를 쓰시오. 첫째, 욕구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욕구와 감정에 대해 자각시켜라. 그냥 말 나오잖아요. 욕구와 감정의 자각. 2번째, 낯 뜨거운 자리, 직면을 통해서 돌직구를 날려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거. 3번째, 비느자 기법. 비느자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날려버리는 거. 뭐 이런 내용 갖고 아름답게 글짓기 하면 해결되겠죠. 여기서 잠깐. 게스탈트 상담의 목적을 물어보는데, 제목이 목적을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비느자 기법, 욕구와 감정의 자각, 6점 맞았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법이고, 목적은 각성, 책임, 통합, 실존적인 삶, 이 중에 3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찌찌뽕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접촉,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약, 장애식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1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버리세요.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주변 세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체계가 있어요. 주변 체계가 있고요. 공조 세계가 있고요. 고유 세계가 있고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얘도 3개만 나와요. 3가지. 왜? 3가지를 나와야 2점씩 줘서 6점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부분 점수를 줘요.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각기 전투거든요. 어떤 단계를 쓰시오라고 해서 단계를 쓸 때 단계를 하냐 빠며 그러면 부분 점수 안 줘요. 근데 이런 거는
각계 전투에서 만약에 3개를 쓰셔야 했는데 2개만 썼어요. 그러면 2점, 2점, 4점을 줍니다. 하나만 썼어요. 그러면 2점을 줍니다. 그래서 답안지 쓸 때도 이 칸이 써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안에 있는 것만 포함됩니다. 여기 있는 거 썼는데 다 틀리고 밑에다가 3개를 썼어요. 근데 이 3개가 다 맞았어요. 여기 빵점입니다. 이 안에 정확한 답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접하고 살아가는데 환경 또는 생물학적 세계, 주변 세계죠. 공조 세계, 사회적 인간만이 지고 있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대인관계, 함께 사는 거. 고유 체계, 자신만의 세계, 영적 세계, 믿음이나 신념 체계, 종교적 가치와 관계를 의미한다. 다 알죠. 국어 문제예요. 다만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세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글짓기 하면 돼요. 주변, 공조는 좀 외우기 힘들어. 그럼 오케이. 주변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인간이 접하게 살아가는 환경 또는 주변 환경 또는 생물학적 세계, 고유 세계, 고유한 자신만의 세계, 영적 세계, 믿음이나 신념 세계로서 종교적 가치와 관계를 의미한다. 이건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3개 외우고 얘는 버리고. 역시 잠깐 교수님 4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찝찝한데 이것도 외울래요. 이런 분들이 미쳐버려요.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무조건 3개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를 버리면 버리세요. 딱 요것만 딱 여러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실존주의 끝났습니다. 이게 귤처럼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상담학은 과일로 비하면 수박처럼 깊이가 깊지만 깊이가 깊어서 잘못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귤처럼 딱딱 실기는 쪼개져야 돼요. 실존주의 끝났고요. 교리 분석합니다. 에릭 본 몰라도 돼요. 이런 거 필기에서는 필요하지만요.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은 자율적이다.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이거 내담자 중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내담자 중심 이런 거 인문학적 쓰면 되겠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나왔다. 교리 분석. 그럼 인문학 쓰면 돼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인간관이면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특성이론 인간관이 특이하고 또 아들러의 개인주의 인간관이 특이하기 때문에 2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인문학적으로 소설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 분석 상담의 특징 볼 거 없습니다. 상담의 목표도 볼 거 없습니다. 상담의 기법도 볼 거 없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직공문 카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법 이것도 꼭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비느자 기법 이것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비느자 기법에서 형태주의 비느자 기법은 좀 다르고 쭉 설명해 봐요. 이거 또 외우죠. 여기도요. 인간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차는 글자나 틀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외워야 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미쳐버려요. 교리 분석의 상담의 특징이 이것도 3개 딱 떨어지거든요. 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강의하면 나 같으면 시험 안 봐요. 어떻게 외워 이거를. 안 나갑니다. 안 봅니다. 상담의 기법.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문가가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겠죠. 교리 분석의 유형입니다. 유형. 큰 틀이죠. 큰 틀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유형이에요. 유형. 그렇죠? 성격 구조 분석. 자아 구조 분석이죠. 자아 구조 분석. 자아 구조 분석. 자아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자아 어떤 자가 있어요? 성인자, 어린이자, 부모자 딱 들었죠. 그럼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 됐습니다. 자아 구조 분석 또는 성격 구조 분석의 3가지를 쓰쇼. 그럼 부모, 자아.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연장자로부터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킨 자아를 말한다. 성인자와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추적,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필기 다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죠. 어린이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로서 피터팬 증후군. 그래서 1차에서는 FC, AP, CP 이런 거 쭉 외우는데 여기는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3개. 자아 구조 분석 끝났고요. 2번째, 교류 패턴 분석. 교류 패턴 분석 어떤 패턴이냐? 상보 교류, 서로 찌찌뽕하는 교류.
교차교류, 서로 왼수지간 교류, 이면교류, 겉과 속이 다른 교류, 교류 패턴 교류 끝났고요. 그 다음에요. 생활각본 분석이다라고 했어요. 생활각본, 생활양식 분석, 생활양식, 또 각본 분석. 그래서 어떻게 생활양식, 생활각본을 짜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I'm okay, you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가장 지랄 맞은 거죠.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요거 4개에서 원만 패턴, 자기 주장 패턴, 나도 싫고 너도 싫어 갈등 패턴, 나는 싫은데 너는 좋아 헌신 패턴, 나는 좋은데 너는 싫어 자기 주장,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원만 패턴. 이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울 거 없고요. 이것만 외워서 글짓기 하자. 다 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교류 분석을 공부할 때는 교류 분석의 유형, 첫째 자아구조 분석, 두 번째 교류 패턴 분석, 또 생활 각본 분석, 이 3가지가 있다. 이 큰 틀이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나오는 게 자아구조 분석의 3가지를 쓰쇼. 성인자, 부모자, 어린이자에서 글짓기 하면 되겠고요. 생활각본 분석의 4가지 패턴 유형을 쓰쇼라고 하면 I'm okay, you. 이건 영어로 쓸 필요 없습니다. 영어 또 아주 영어 뭐 울렁증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타인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4개 외워서 내용 쓰면 깔끔하게 다 끝났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교류 분석의 절차, 이것도 1차에 나오는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얘도 몰라도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맵 꼭 강의 전에 마인드맵 여러분이 계속 줄기차게 구조화시키고요. 마인드맵 강의 들으시고 마인드맵 자료도 있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눈으로 내 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조화가 되고 큰 틀이 됩니다.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게 2차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님 혹시 모르니까 교류 분석의 상담 절차 이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라켓 이것도 1차에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얼마큼 여러분한테 복이에요. 믿음 천국 불신족. 정말 우리 직공업에 오신 분들 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제한점이에요. 교류 분석의 제한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 주장했습니다. 에릭 번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TA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류 분석이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용어가 AP, CP 이런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 실증적 연구도 있지만 또 개념들이 과학적 증거로 제시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실증적인 연구도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았다. 큰 틀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용성이 낮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100%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하고 쭉쭉 풀으면 되겠죠. TA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은 지적 능력이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쓰면 또 고급지죠. 또 TA 교류 분석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서 실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TA 교류 분석의 개념들은 또 과학적으로 100%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정말 맛깔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또 지적 능력 낮은 사람, 추상적 개념, 과학적 증거 이렇게 쓰면 국가고시거든요. 이러면 채점자가 너무 성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쭉쭉 엿가락처럼 늘려 빼서 좀 고급지게 포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물건 똑같은 감자라도 백화점에서 이쁘게 포장한 감자는 예를 들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1,000원뿐이 못 받아요. 답안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좀 이쁘게 TA 교리 분석의 주요 개념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지적 능력의 활용 불가, 시장적 개념 많음, 과학적 증거 어려움,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엿가락처럼 쭉쭉 내려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행동주의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